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했고, 몸이 아파도 나가야 했고, 마음이 무너져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억울한지, 무엇이 서러운지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나 그 바다 냄새 맡으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늘 똑같은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남자가 그 정도는 참아야지. 가장이면 원래 힘든 거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참고 살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말들이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았고, 가족을 지키는 책임 같았고,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참는 것이 옳다고,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가정은 편안해지고 관계는 유지된다고. 그런데요, 80이 되어 생각해보니 그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참으면 당장은 조용해집니다. 싸움이 줄어들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값은 대개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늘 참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늘 먼저 미안해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의 삶이 조용히 닳아 없어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거의 습관처럼 참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일을 시켜도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후배가 해야 할 몫이 제게 넘어와도 내가 하면 되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집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날에도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숨겼습니다. 속으로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버지가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약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유난히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징징대는 사람 같고, 억울하다고 말하면 속 좁은 사람 같고, 싫다고 말하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끝내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보다 남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뒤로 미루고 해야 할 거절도 미루고 받아야 할 존중마저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한두 번 참고 넘길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리를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손해 하나입니다. 점심값 한 번 더 내는 것,
힘든 일 한 번 더 맞는 것, 억울한 말 한마디 그냥 넘기는 것. 그런데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늘 먼저 양보하니까 계속 양보할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늘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것, 그게 미덕인 줄 알았고, 그게 어른의 품위인 줄 알았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품위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 소멸이었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괜찮은 줄 알며 살아온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던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겨울이면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골목길에 찬 공기가 허파를 찔렀습니다. 바닷바람은 매서웠고 장갑을 껴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기름 냄새, 쇳내, 축축한 바닷물 냄새가 뒤섞여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건 거창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하자. 이번 달도 월급을 받아오자. 아이들 학원비를 밀리지 말자. 아내에게 걱정 끼치지 말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세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저는 늙고 허리는 서서히 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았다는 점입니다. 언젠가부터 제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심하게 저를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저 늘 제가 제일 뒤에 있었을 뿐입니다. 밥상에서도 그랬습니다. 좋은 반찬은 아이들 먼저 주고 남은 것은 제가 먹었습니다. 겨울 외투를 살 때도 제 것은 몇 해를 더 입고 아이들 것부터 챙겼습니다. 아내가 몸살이 나면 병원부터 보냈고 저는 며칠 끙끙 앓다가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마음, 그건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양보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내 존재가 희미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이 싫은지, 나는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작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어도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하고 물러선 적,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 내가 좀 더 도와주지 뭐 하고 넘어간 적, 친구가 선을 넘는 말을 해도 오랜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눌러 담은 적, 그 순간에는 내가 넓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남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지키지 못한 내 경계, 또 한 번 뒤로 밀려난 내 마음, 그 돌멩이들이 세월 따라 하나둘 쌓이면 나중에는 가슴 한가운데 큰 바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일도 아닌데 눈물이 납니다. 누가 크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문득 허무하고 이유 없이 서럽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나왔는지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감정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참아온 것이 모두 아름다운 희생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참는다고 사람들이 더 고마워한 것도 아니었고, 참는다고 관계가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니었고, 참는다고 내 인생이 더 편안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를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도 생겼고, 제가 늘 괜찮은 줄 아는 사람도 생겼고, 제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게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의 슬픔입니다.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가정을 지켰고 큰 사고 없이 잘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 적도 적고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해본 적도 적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기대본 적도 드뭅니다. 늘 버텼고 늘 견뎠고 늘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참지 말고 제멋대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사람 수에 넣어야 한다는 것. 가족 챙기고, 자식 챙기고, 친구 챙기고, 주변 사람 체면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늘 빠져 있었던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도 챙기셔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도저히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늦게라도 자기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노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어서의 습관이 노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거절 못하던 사람은 늙어서도 거절을 못하고 평생 손해보던 사람은 늙어서도 또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노후의 손해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몸으로 메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손해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왜 그토록 쉽게 흔들렸는지, 왜 오랜 친구의 부탁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그 밤이 제 인생을 뒤흔들었는지, 그 시작은 바로 이 일장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보다 남을 먼저 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아프고 가장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이 톤으로 이어가면 아주 강한 장편이 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2장. 나는 왜 나를 위해 살지 못했을까를 같은 밀도로 확장하면 됩니다. 가자. 좋습니다. 지금 흐름 아주 좋습니다.
이 톤 그대로 이어가면 황혼 인생 대표 영상 확정입니다. 이어서 2장 완전 몰입형 약 5천 자급 확장 들어갑니다. 2장 나는 왜 나를 위해 살지 못했을까? 사람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은 대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쳤을 때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는 무겁고 손은 쥐어짜듯 굳어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잠시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순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하지만 곧바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쉴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밥을 짓고 있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야지. 오늘도 버텨야지. 그 말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밥상 앞에 앉습니다. 따뜻한 국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많이 먹고 가요. 그 말이 그날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똑같았습니다. 출근길 골목은 늘 비슷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들, 다들 말이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얼굴. 조선소 정문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쇳내, 기름 냄새, 바닷물이 섞인 공기. 그 냄새가 몸에 배어버립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마스크 안은 뜨거워집니다. 땀이 흐르고 눈이 따갑고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도 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야 가족이 산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입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은지, 주말에 어디 가고 싶은지, 쉬고 싶은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점점 묻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 말이 입에 붙습니다. 아내가 물어도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아이들이 물어도 아빠는 괜찮다. 친구가 물어도 나는 다 괜찮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괜찮다는 말은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서 용접봉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그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에 앉아 있는데 손을 쥐었다 폈다 해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 아내와 아이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 말 한마디가 목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삼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를 숨기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뒤로 미루고 나를 참고 살아가는 방식, 그게 책임 있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방식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족은 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먼저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내 상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집은 조용해지고 나는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지?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친 부분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면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새로운 삶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결과입니다. 젊을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노년의 나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덕철의 전화를 받았을 때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나보다 남을 먼저 두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날 밤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이걸 거절해도 되나? 그 고민의 시작은 이미 이때부터였던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그 친구를 그렇게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난했지만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 왜 지금 더 아프게 남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끝까지. 좋습니다. 지금 흐름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황혼 인생 채널 대표작 충분히 나옵니다. 이어서 3장부터 끝까지 같은 밀도, 같은 감정선, 더 깊은 공감과 깨달음으로 완성하겠습니다. 3장. 가난했지만 가장 따뜻했던 시절. 사람은 이상하게도 힘들었던 시절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때는 분명 고단했고 부족했고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절이 가장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모였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한 접시, 가끔은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내는 밥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큰 집도 아니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뒤늦게 알게 됩니다. 4장. 친구라는 이름의 착각. 덕철은 그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이고 같이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 20년이 넘는 시간. 그 정도면 가족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믿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더 크게 바뀝니다. 그걸 우리는 늦게 알게 됩니다. 5장. 노후는 결국 숫자로 증명된다. 퇴직 전날 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195만 원. 그 숫자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살아야 한다. 그 현실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지요? 그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 기대, 그리고 믿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6장.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루. 퇴직 후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고, 바다를 보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고, 아내와 함께 아무 말 없이 걷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제야 살고 있구나. 그동안은 살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작은 고등어 한 마리,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여서 충분했습니다. 7장.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평온함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덕철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반가웠던 전화가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사람은 압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말투, 호흡, 표정,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대부분 맞습니다. 8장 무너진 사람의 눈빛. 덕철을 만난 날 그 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말이 끊기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투자 실패, 도박.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과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9장 부탁이라는 이름의 압박. 3천만 원만.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와주면 나는 무너지고 거절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가장 힘들어집니다. 10장 가장 긴 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TV는 꺼져 있고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11장 착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 착한 사람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거절을 못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12장 노후는 냉정해야 지켜진다. 여러분, 이건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노후는 감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동정심으로도 안 되고 의리로도 안 됩니다. 현실로 지켜야 합니다. 13장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건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14장 불행한 노후의 공통점. 계속 참는다. 돈을 지키지 못한다. 관계를 끊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15장 행복한 노후의 기준. 내 돈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편안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편안함입니다. 지금도 거제 바다는 잔잔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걷습니다.